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사연까지 쓰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하고 나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겠죠? 하늘 아래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이 빨간 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남편이 제 빨간 실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연이 그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가위로 끊어버리고 세상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학을 떼나 싶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댁은 매우 가난했어요. 단독주택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계속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가난조차 떠안고 가려고 했는데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말마다 이럴 거냐고. 이의제기 할 만하니까 했던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회사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신혼집을 구하라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시댁에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친정 5분 거리에서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오빠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아, 넌 꼭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하더라. 나는 질문만 했지 당신은 지금 실천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씨름을 하게 된 이유는 첫인사하러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생긴 일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말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남편이 이 난리인 거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무조건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흔쾌히 기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무작정 싫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누구의 돈이 더 많이 들고 누가 경제적으로 갑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을 뿐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직장이 잠깐 일하다 그만둘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이랑 직장이 멀면 다니기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미 집에 대해선 남편이랑 합의 봤어요. 뭐? 아니 그런 걸 왜 마음대로 결정하니? 그럼 지금 네 말은 나더러 내 아들이랑 멀찍이 떨어져 살라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를게요. 싫다. 나 분리불안증 있어서 식구랑 떨어져 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지장와. 안 돼.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날 어이없게 처음 싸웠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겨우 시댁과 친정 중간쯤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마저도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먼저 집을 계약하자고 해서 암암리에 진행된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집을 매매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제게 단단히 화가 나선 절 아는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집 때문이라는 건 저도 예상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게 토라진 태도만 보였지 화를 내거나 당장 물으라고 따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결혼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거리도 먼데 너무 몸고생 시키는 거 아니세요? 왜? 내가 오는 게 싫니 넌? 그러게 왜 집을 멀리 잡아서 날 귀찮게 하니? 우리 동네에 거기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내가 이리 고생할 일도 없었겠지. 아, 근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오세요? 아니면 택시? 아유, 알아서 뭐하게. 뭐 그렇다고 하면 더 멀리 이사 가려고? 아, 아니요. 오늘도 자고 가시는 거죠? 당연한 소릴. 근데 이부자리가 좀 불편하더라.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이랑 침대 둘 다 힘드니까 이불 가게 가서 두툼한 이불 좀 사다 놔라.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차 타고 30분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매일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나 퇴근하면 매일 집에 들렀다가 엄마 태우고 오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어. 뭐? 대체 왜? 엄마가 나랑 30년을 넘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떨어져 사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시해. 근데 난 당신이 엄마 데려오는 거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집에 오면 내가 한 20분 정도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늘도 그렇고. 난 당연히 어머님이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오는 건 줄 알았지. 아니, 어머님을 매일같이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오면 무조건 자고 가시는데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해? 이 정도는 당신이 눈 감아줘야지. 나도 당신 뜻대로 신혼집 구할 때 당신 의견에 따라줬잖아. 이번엔 당신도 양보해야지. 어떻게 매번 받으려고만 해? 지금 집 문제랑 이거랑 같아? 여긴 엄연히 우리 집인데 같이 사는 나한테 최소한의 상의는 해야지. 이건 배려가 없는 거잖아. 당신 이러는 거 남들이 들으면 내로남불이라고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알지? 남편은 되레 제게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끊기고 말았죠. 제가 시어머니 앞에선 큰 소리까지 못 내는 걸 안 남편이 나중에는 그렇게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이렇게까지 껌뻑 죽는 남편인 줄도 몰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에 매일 기사를 자처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늦을 때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까지 합니다. 원래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귀가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늦게 퇴근한다고 잔소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너 종종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것 같다. 아니 어째 갈수록 퇴근이 더 늦어져. 혹시 나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는 거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진짜 일이 바빠서 늦게 오는 건데요. 보아하니 너 우리 아들 저녁 챙겨준 적도 없겠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랑을 나몰라라 하는 거니?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나 우리 아들 고생하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다. 적어도 결혼했으면 결혼하기 전보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밖에서 돈은 남편 혼자 벌어요? 저도 집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면 집에서 얻어먹어도 되고 여자는 밖에서 일해도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하나요? 어머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머님은 일을 안 하니까 일하는 저한테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 저한테 바라면 안 되시죠. 뭐야? 이거 봐라. 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어쩐지 결혼 인사 왔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유,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몰라. 냉장고 텅텅 비워놓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니?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일어난다고 무시하는 거야? 부자 하니까 위아래가 없네. 어딜 며느리 따위가.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일 그만두고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살면 어머님 또 뭐라 하실 거예요? 저더러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 하실 거잖아요.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할 거 아니까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잔소리했다고 그러니? 네가 나에 대해 워낙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겠지. 네, 그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미쳤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피하세요. 어머님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시모는 제가 없는 사이 온 집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주방, 화장실, 발코니까지 점검하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들먹이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잔소리한 적이 없다니. 그 양심 없는 태도에 순간 며느리 노릇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시모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시모를 두고 방에 먼저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방문 앞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내가 건방지게 군 거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돈 좀 벌고 다닌다고 시애미를 무시하고 말이야.
네가 지금 진짜 잔소리가 뭔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지금 잔소리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여주마. 얼른 나한테 사과 안 해?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정색을 하더군요. 기어코 엄마한테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 한 거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정이 없냐?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나한테 정이 있어서 매번 퇴근하고 온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 그게 무슨 괴롭히는 거야. 네가 딸 같아서 엄마가 챙겨주려는 거지. 솔직히 너 살림 잘 못하잖아. 그럼 살림 고수한테 좀 배운다 생각하고 잘 지내면 안 돼? 가르쳐주려고 잔소리하는 거랑 시비 걸려고 잔소리하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하는 게 가르쳐주는 거지. 나한텐 그냥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주 지 말이 다 맞지. 남편 말은 개무시만 하고 말이야. 남편은 결국 저를 밀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저 혼자 침대를 썼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그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도 시모는 왕왕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너는 네 남편 거실 밖에서 재우고 잠이 잘도 오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잠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거야. 그 잔소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출근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행동했다고 이를 악물고 저에게 복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주 경악했지 뭡니까? 주방 테이블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길래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라도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가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누워있는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불을 확 들쳤더니 아니 시모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꼭 붙어서 커플처럼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시모가 남편을 어린 아기 보듯 대한다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당신 이제 어머님 모시고 오지 마.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어머님 모시고 오면 난 친정 가서 지낼 거야. 또 왜 이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되도록 당신이랑 안 부딪히게 만들어줬잖아. 제발 당신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란 걸 좀 해. 양보 안 하는 건 당신이야. 집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집은 나만 좋다고 직장 가까운 데로 구했어? 당신 이 거리도 직장이랑 멀다고 아침마다 툴툴대잖아.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로 집 구했으면 잘도 출근했겠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 하나 못 이겨서 그 나이 먹고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엄마한테 휘둘려? 내가 앤 줄 알아? 아니었어? 엄마랑 꼭 붙어 자는 꼴 보니까 아직 사춘기도 안 뗀 청소년 아들 같던데? 전날 밤 둘이 꼭 붙어서 자길래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남편이 글쎄 과하게 화를 내면서 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사진을 멋대로 찍고 그래? 나도 당신 잘 때 몰래 사진 찍어볼까? 사진 찍힌 게 화가 나는 거니 아니면 쪽팔려서 화가 나는 거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으니 저는 남편이 일말의 확률로 더는 시모를 데려오지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오기를 갖고 또다시 시모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에다 보너스로 시부까지 모셔오고 말이죠. 근데 손에 짐가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미 불길한 촉이 왔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잠시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아들한테 들었지? 네? 못 들었는데요? 당신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야? 엄마가 주방 동선이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게 됐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더라.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와서 지내라고 했지. 뭐?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 당신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작정 진행시켰는데 왜?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쫓아내려고? 잠깐도 아니고 5개월이면 솔직히 짧은 기간 아니잖아. 내가 거절하고 말고를 떠나서 같이 얘기는 했었어야지.
무슨 잡음이 이렇게 많아? 너 그래서 지금 불만이라는 거냐? 이젠 무슨 말로 사람 속 뒤집어서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더 편한 곳 알아봐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또 돈 번다고 자랑질이니? 세상에 네가 뱉는 말이 돈 안 버는 여자들 싸잡아 욕하는 소린 거 몰라?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그깟 일로 사람을 깔보는 거야? 제가 언제 깔봤다고 그러세요? 그냥 설명하는 건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미워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내가 말했죠? 며느리 버릇 고쳐야 된다고. 참 정신 사납네. 사람 TV 보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떠들어. 집에 고작 2사람 늘었을 뿐인데 이미 개판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차라리 내가 보증금 대줄게. 단기 계약으로 원룸 하나 구하자. 그게 무슨 돈 낭비야. 당신은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어렵게 살았어서 원룸 같은 데 가면 편하게 못 있는다고. 어차피 관리비 내가 다 낼 거야. 당신더러 등골 빠지면서까지 뒷바라지 하라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진짜 서운하다. 우리 부모님이 병균이야? 왜 못 쫓아내서 안다는데? 내가 더 서운하거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한참 남편과 목소리 죽여서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희 대화를 살짝 엿듣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잠깐 있겠다는데 네가 불만일 게 뭐가 있니? 그렇게 우리랑 같이 지내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돈 많잖냐? 돈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좀 펑펑 써. 그걸 떠나서 들어보세요, 어머님. 공동명의로 한 집이니 저도 지분이 있죠. 대출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신랑 집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머님은 명절날 고생해서 만든 차례상을 며느리가 혼자 만들었다고 우기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 네, 바로 지금 제가 남편한테 딱 그런 기분이에요. 자기 소유 집도 아니면서 다들 왜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언성이 높아지자 시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가 호통치려다 말았어요. 토라져서 획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미 부모님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다음부턴 당신이랑 의논할게. 선심 쓰듯 말하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저는 끝내 차키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눈 뜨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새벽에 늦게 집에 들어갔죠. 근데 시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은 또 시모랑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잤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법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퇴근을 더 늦게 하는 방법으로 꾹 참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저녁 드시지 왜 기다리세요? 손모가지가 아파서 그릇 하나도 못 들겠는데 밥상을 어떻게 차리니? 앞으로는 퇴근 좀 일찍 해라. 그래도 우리가 자식 집에 왔는데 굶고 살 순 없잖아. 싸우면 제가 더 진이 빠지고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5개월만 참고 버티면 된다 싶었죠. 근데 시모가 바쁘게 저녁상 차리는 제 옆으로 와 궁시렁궁시렁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아휴, 이게 뭐야? 너도 이제 이런 기본 반찬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니? 영 솜씨가 안 느네. 그리고 저런 인스턴트 좀 그만 사놔라. 돈만 비싸지 몸에도 안 좋고. 얘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돈 아낄 줄을 몰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정신사나운데. 정신사나워? 넌 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어떻게 도와주려는 사람 마음을 몰라?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마련할 테니까 오늘만 좀 넘어가 주세요. 제가 직장에서도 정신없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그렇다 쳐. 그나저나 안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통장 넘겨라. 생활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나중에 우리 아들 굶어 죽겠어.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네? 어머님이 제 통장을 왜 관리하세요? 네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오늘부터 넌 집에 있을 때 나랑 1초도 못 떨어질 줄 알아. 잘하는지 아닌지 내가 감시할 테니까. 네가 잘할 때가 되면 그땐 안심하고 다시 통장 돌려줄게. 진짜 개소리라 생각해서 그냥 대꾸를 말았습니다. 근데 시모는 제가 대답하든 말든 식사 다 차릴 때까지 계속 떠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옆구리까지 쿡쿡 찌르면서 생활비 통장 어디 있냐고 자꾸 재촉을 하니 열이 안 받을 수 없었죠. 결국 화가 난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가 깜짝 놀라서 그제야 그 시끄럽던 주둥이를 잠깐 그치더군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어머님 속 편하게 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지내시라고요. 저는 못 믿어온 사람한테 통장 맡길 생각도 없고 맛도 없다는 사람한테 음식 대접할 마음도 없네요. 어머머, 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가 어버버 하는 사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쫓아와선 방문 앞에서 문 열라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까지 밖에서 문 열라고 협박을 해왔으나 모든 게 다 필요해서 그냥 무시했죠.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그저 개소리로만 들으면서 저는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얼른 시댁 인테리어가 끝나길 바라면서 울다 잠이 들었죠. 그러다 중간에 깼는데요. 밖이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거실에 엉망진창으로 술판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살살 좀 해. 저러다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려고. 나 아직 와이프 옆에 있어야 돼. 너는 저렇게 기센 애들은 초장에 확 차봐야 나중에 부리기 쉽다니까. 인테리어 핑계 아니었어 봐. 제 성격에 우리더러 여기 있는 걸 가만두고 받겠니? 하긴 그건 맞아. 와이프가 워낙 기가 세긴 해. 근데 5개월 뒤엔 어쩌려고? 너는 엄마가 하는 것만 보고 있어. 지금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겠어. 처음부터 우리 동네로 오라고 오바하길 잘했지? 우리 아들 좋은 데 살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머리 쓰고 있잖니. 나중에 콩고물 떨어지면 절대 엄마 은혜 잊지 마라. 당연하지.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서 기절한 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모 둘이서 저런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엿듣고 말았죠. 인테리어 공사는 완전 핑계였고 그냥 우리 집에 아예 놀러 왔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손에 쥐고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판을 짜고 있단 걸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참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곤 바로 시댁에 가서 도어락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개뿔, 아주 멀쩡한 집이더군요. 그걸 당장 사진으로 다 남기고서 다시 신혼집에 돌아갔어요. 술에 뻗어있는 남편을 발로 냅다 차서 깨웠죠. 일어날 때까지 남편을 발로 차고 있으니까 시모가 먼저 일어나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치아비 궁둥이를 틀고 차?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너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았니? 도무지 예의라고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 사기친 사람들이 예의 따지니까 웃기네요. 제가 뭘 좀 듣고 확인해봤는데요. 얼마나 예의 있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해서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듣게 좀 말해줄래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에 뽑아온 사진을 확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에 갔다 온 거냐? 네. 공사한다더니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대체 어딜 공사 중인 거예요? 아, 뭐 주방 구석에 있는 개미집 공사한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 집엔 왜 간 거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어? 왜? 그럴듯한 변명거리 만들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해명을 못 하겠나 봐. 그렇겠지. 공사는 다 구라고 사실은 그냥 이 집에 눌러붙고 싶어서 쇼한 거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니? 도어락 뜯고 들어갔죠. 아, 다시 달진 못해서 문은 그대로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딱히 든 건 없으니까 도둑은 안 들걸요? 그런 집에 뭘 털어갈 게 있다고. 요즘은 도둑들도 똑똑해서 없어 보이는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오밤중에 너 때문에 무슨 짓이니? 여보, 일어나. 우리 집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와? 아유, 아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알았지? 시모는 헐레벌떡 옷을 대충 입기 시작하더니 시부를 깨우고는 무작정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아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진작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못 살겠어. 당신만 사기꾼도 아니고 시댁까지 저런 사람이면 내가 더 이상 가족으로 안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네. 내가 기가 세다고 그랬어? 그래. 그런 줄 알면 더 큰 코 다치기 전에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아니 잠깐만. 여보 그게 우리 아버지 엄마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 같이 지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집 구해드릴 때까지만 그러려고 했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그만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혼 소리는 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서 빼먹고 싶은 재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나더러 도둑놈인 줄 알면서 끼고 살라고? 내 살림 거덜날 일 있냐? 말하기 입 아프다. 됐고 그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집이라니. 나랑 당신 집이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말은 바로 해. 아유, 순수한 건지 바보인 건지 이 집에 네 이름은 없어. 남자가 이렇게 칠칠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계약할 때 내 단독 명의로 했어. 당신이 바쁘다고 계약하러 안 왔잖아. 당신이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길래 그건 고맙더라. 근데 내가 진짜 공동 명의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뭐라고? 그럼 그때 내 이름 기재를 안 했다고? 근데 왜 여태 공동 명의인 척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사기꾼 아니야? 여기 내 돈만 들어간 거 모르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대출 때문에 당신 엄청 후지게 행동했었잖아. 사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받는 게 싫다고 해서 온전히 제 명의로 다 대출을 받았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 2억은 빼고 나머지 3억만이 대출이었죠. 근데도 남편은 당시 뻔뻔하게 공동명의를 바라더라고요. 뭐 그땐 남편이 같이 대출금을 갚겠다고 해줘서 공동명의 하더라도 상관없었는데요. 하지만 묘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나 설마 호구 잡힌 건가? 내 돈밖에 안 들어갔는데 남편이 대출금은 제대로 갚아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믿지 못해 당일날 단독 명의로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결혼 후에 대출금은 나 몰라라 하는 걸 보며 단독 명의로 계약한 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저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달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돈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입에 올리며 신세 한탄만 할 뿐이라 그마저도 하다 말았네요. 결론은 신혼집에 남편 돈이 100원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부동산 값이 폭등할 시기라 5억 주고 산 집이 13억으로 올랐었거든요. 그걸 남편도 알고 있어서 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어쩜 모자가 저리도 뻔뻔한지. 말 안 해도 모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더라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신 날 속인 거라고. 뭐래? 돈도 한 푼 안 낸 놈이 말이 많다? 애초에 네 돈도 전혀 없는 집이라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억울하니? 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말해놓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피해자인 척하네. 먼저 손 놓은 건 당신이지. 당신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어? 당신이 손 놓으라고 사죄했잖아. 제발 더는 피곤하게 감정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이혼하자. 나 마음 바꿀 생각 절대 없거든? 안 돼. 나 진짜 가진 거 없단 말이야. 부모님도 내가 다 부양해야 해. 근데 나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이혼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줄줄이 죽는다고. 아 시끄러워. 됐고 쫓겨날래 아님 네 발로 직접 나갈래?
이것 정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보내? 무슨 짓 해봐. 그럼 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인생 쪽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112로 전화 거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남편이 우선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댁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다음 날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어락 교체비 내놓으라고 쳐들어온 거죠. 너 때문에 괜히 엉뚱한 돈 나가게 생겼잖아. 돈 내놔. 퉁치는 게 어때요? 어머님이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있던 그 돈보단 적을 거거든요. 저는 그 돈 딱히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그 돈 다 받을까 싶네요. 뭐야? 이게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리고 너 공동명의라고 하더니 뻔뻔하게 사기를 쳐? 우리라고 사기죄로 신고 못할 것 같냐? 사기는 당신네들이 먼저 했고 난 거기에 정당방위로 대응했을 뿐인데요. 합의 이혼해주려고 했는데 굳이 법정 다툼을 원하시면 고소해드릴게요. 참,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도 추가할게요. 아, 여보, 잠깐만.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아, 진정해봐. 우리 도어락 돈 안 받아도 돼. 일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줘. 그럴 시간은 되잖아. 남편은 저를 급하게 붙들면서 시모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이 또 무슨 작당하고 왔는지 궁금해서 자리에 앉았네요. 그랬더니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겨우 이런 거 하려고 4시간 뺏는 거야? 나 이런 걸로 이혼 안 물은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래. 다 내가 어리석었던 탓이야. 내 무능력함을 당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대리 효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사과의 결론은 이혼까진 하지 말자. 이건가?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줄래? 여보, 제발. 미안한 사람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결혼 유지하면서 또 사기당하겠다. 잘못한 사람은 2사람인데 싹싹 비는 사람은 1명밖에 없으니 어째야 하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시모를 팔꿈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이 사과하는 걸 시큰둥하게 보고 있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사과를 건네더군요. 예, 네가 화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집에 안 올 테니까 이혼 같은 허튼 생각했다면 꿈 깨라. 우린 도장 안 찍어줄 거고 그거 찍을 이유도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엄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맞잖아. 솔직히 우리가 집을 얻어보기랬냐? 용돈을 받아보기랬냐? 지금 빼앗기가만 생겨서 억울해 죽겠다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약속해놓고 갑자기 또 왜 이래? 듣자 하니 짜증나서 그러지. 너무하잖아. 이런 걸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고 난린지 모르겠네. 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살인을 해도 덮어주는 게 가족인데 어쩜 합가하자고 했다고 이혼이 말이 되니? 나 참. 예상보다 더 뻔뻔한 시어머니 반응에 저는 먹다 남은 주스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쪽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 도무지 못 들어주겠네요. 귀 썩기 전에 당신 입을 멈추던가 해야지. 뭐? 주둥이? 그쪽? 야, 너 벌써 남 취급하는 거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 벌써 해야 했었는데 지금 그쪽이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쪽이 저랑 결혼했어요? 그쪽이 뭔데 도장을 찍니 마니 마음대로 정해요? 도장 안 찍어주면 제가 도장 찍어달라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사기꾼들이라 소송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인 거 모르세요? 자꾸 사기꾼 하는데 사기꾼이란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니냐? 괜히 겁주려고 뭣도 없는데 협박하는 거지. 저는 100마디 설명보다 직접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와 대화했던 녹음본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부정이 무색하게 이미 제가 진술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줘야 한다는 말에 쫄았는지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남편만 죽어라 빌고 사과했지만요. 여보, 엄마가 하는 소리 1절 듣지 말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돼?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좀 살려줘. 나 이혼하면 정말 못 산다니까? 아, 엄마도 제발 좀 사과해. 참나, 저게 변호사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니? 전현 성깔에 조작을 했어도 진작 했을지도 모르지. 그 변호사를 내 앞에 데려오기까지 난 절대 무릎 못 꿇는다. 시어머니는 꿀에 자존심 시킨다고 끝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스 맞은 것 때문에 저한테 더 고개 숙이기 싫은 듯 보였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줄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사죄 따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거든요. 저한테 돈 주는 게 아깝지 않은가 봐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거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제발 재판 끝까지 그 마음 유지하길 바랄게요. 합의는 없는 걸로 할 테니 번복하지 마세요. 여보, 안 돼. 알겠어. 그럼 그냥 합의하자. 도장 찍어줄게. 합의서 이리 줘. 남편이 합의서를 뺏으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무너지고 말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의 분노가 시모에게로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결국 시모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제게 미안하다고 개미 목소리만큼 내어 사과하는 겁니다. 허울 뿐인 사과라서 그저 우스울 뿐이더군요. 당연히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끝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됐네요. 물론 시모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했죠. 그 뒤로 그렇게 한 집에 살기 좋아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낸다고 했고 그 가족들은 다시 낡아빠진 집에서 틀어박혀 조용히 산다고 하네요. 몇 개월간 전 남편이 문자로 하소연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 시모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우린 죽기 전에 좋은 집 살게 글러먹은 거니? 어디 괜찮은 며느리 좀 데려와봐. 이번에는 내가 절대 티 안 나게 잘하마. 이런 말을 한다네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호소했었거든요. 저는 답장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여보, 이혼하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혹시라도 마음 풀리면 언제든지 연락 좀 줘. 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연락은 무슨. 전 남편은 제가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한 희망을 품은 건지 마음 풀리면 연락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저절로 혀가 끌끌 차지는 거 있죠? 그 이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신혼집을 정리했습니다.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직전 12억에 팔아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두 모자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집이 12억에 팔린 걸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시모가 거짓말 안 치고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잖아. 기여도인가 뭔가 그런 게 있다던데. 너보다 나랑 내 아들이 그 집에 더 많이 있었어. 당장 판이라도 내놔. 그걸로 고소하고 싶었으면 이혼하기 전에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소송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긴 할게요. 소송비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돈 100만 원 날리지 마시고 얌전히 살던 집에 틀어박혀 사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경찰로 겁 한 번 줬더니 그 뒤로는 둘 다 연락이 안 오더군요. 위자료에 집값에 배상금까지 큰돈을 얻게 된 저야말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 신축 아파트에 얼마 전에 입주해서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사연을 쓰고 나니 마음 정리가 되긴 한데 여러분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하니까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게 알맞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감사합니다.